초능력을 쓰고 빌런이랑 싸우는 마블식 히어로물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조영화 좋아하는 이주소입니다. 오늘도 신작을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리뷰하는 가장 빠른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오늘은 제가 드라마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 원더맨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드라마가 마블 드라마라고 해서 절대 히어로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능력을 쓰고 빌런이랑 싸우는 마블식 히어로물이 아니에요. 예고편 보신 분들은 그 초능력 쓰는 장면이 많아서 아마 기대하실 건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예고편에 나오는 초능력이 드라마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초능력 히어로물이 아니라 휴먼 드라마에 가까운 블랙 코미디 장르에 좀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를 블랙 코미디로 본다면은 꽤 볼만합니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영화 설명 먼저 드리면은 미국에서 만든 8부작 드라마고요. 한 편당 러닝타임 30분 정도라서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장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어로물보다 블랙 코미디에 훨씬 더 가깝고요. 감독이랑 각본은 더스틴 다니엘 크리튼,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연출하신 감독입니다. 그리고 주연은 야히마 압둘 마틴 2세입니다. 사이먼 윌리엄스 역이고요. 그리고 벤 킹슬리도 나옵니다. 트레버 슬래터리 역입니다. 그래서 줄거리 설명드리면은 사이먼 윌리엄스라는 무명 배우가 나옵니다. 실력이 꽤 좋아요. 인정받는 그런 배우인데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는데 작품이 잘 안 터져요. 좀 좋은데 캐스팅 안 되고. 왜냐하면 촬영 현장에 가서 그 자기 일하는 스타일이 감정에 따라가는 배우가 아니라 디테일 행간을 잃는 그런 배우거든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 가도 조명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품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전체 작품에 있는 디테일이 너무 따져서 그 연출자랑 작가들이 질려서 나중에 잘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트레버 슬래터리를 만나게 됩니다. 트레버 슬래터리한테 원더맨 영화라는 오디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 그 원더맨 오디션에 지원하지만 결국 주인공이 원더맨이라는 진짜 히어로가 되는 그런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드라마의 장점은 블랙 코미디로서의 재미가 뛰어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 촬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미국만의 그런 식으로 비꼬아서 보여주는데 사실 그 와중에 주인공이 가진 진짜 꿈은 꽤 진심이라서 그게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이 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할리우드의 이야기를 비꼬는 그런 얘기니까 중간중간에 실제로 자기 역을 맡은 유명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쫌생이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좀 웃음을 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질 것 같으면 항상 코미디로 좀 한번 꺾어주면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좋은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롯도 괜찮았는데 1화부터 3화까지는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이먼의 이야기예요. 그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꽤 공감이 많이 되는데 그런 조그만 기회 하나를 잡으려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의 이야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모습이 겹쳐 보여서 드라마가 공감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4화부터 이게 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확 꺾이거든요. 히어로적인 요소도 추가되고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조금 더 강하게 추가되는데 그때부터 스토리랑 캐릭터가 전형성을 벗어나서 더 톡톡 튀면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저한테 강하게 들어서 오히려 재밌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또 재밌는 점이 현실이랑 마블 세계관이랑 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인공 사이먼이 겪고 있는 고민은 되게 현실적인 고민, 자기가 지금 꿈을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데 마블 세계관에서 히어로들은 되게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MCU 세계관에서 그런 히어로들은 자기 능력을 어떻게 발산을 잘해서 빌런을 물리치지에 집중돼 있다면은 여기서 사이먼은 자기 능력을 어떻게 죽이면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자기의 꿈을 이루지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이런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영화로 간다면은 이 자기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의 사운드도 좋았습니다. 오프닝이랑 엔딩 사운드가 분위기를 확 꺾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에 사운드 트랙 좋은 게 나오면은 계속 드라마를 기대감을 갖고 보게 하고 그 엔딩에 사운드 트랙 재밌는 게 나오면 다음 회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점 설명드리면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재밌습니다. 예. MCU 전체 세계관 있잖아요. 만다린을 연기했던 트래버스 레터리. 저는 솔직히 드라마 끝날 때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언맨 3는 지금부터 13년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만다린이 뭐더라 하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런 요소였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은 아이언맨 3 내부에서 빌런이 나오는데 그 메인 빌런이 자신의 대역을 세웁니다. 그 대역 이름이 만다린이고 다큐멘터리 현장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그 만다린을 연기한 배우의 이름이 트래버스 레터리예요. 이게 MCU 세계 내부고요. 그리고 MCU 세계 밖으로 나와서 현실 세계에서 아이언맨 3 트래버스 레터리를 연기한 배우는 이름이 벤 킹슬리입니다. 엔딩만 보면은 확실히 그 아이언맨 3에서 대역을 맡은 트래버스 레터리를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이 드라마가 완성도 있게 다가오게 돼요. 그걸 모르고 보니까 엔딩에 와서 이건 MCU 세계가 나면 더 재밌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선 배경 지식 더 추가되는 게 할리우드에 대한 풍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할리우드에 대해서도 알아야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조시 게드라는 배우가 본인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시 게드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대부분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조시 게드라는 배우가 겨울왕국에서 올라프 성우를 맡았던 배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는 올라프 성우 조시 게드 하고 바로 아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마블이 원래 MCU 세계관 때의 배경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면 여기서는 할리우드의 진짜 세계관까지 추가돼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원더맨에서 반응이 있으면 대중들의 좀 호감을 얻으면 이 시리즈가 영웅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떡밥을 저희한테 던진 거죠. 이 원더맨 어때? 드라마로 지금 좀 보여줄 건데 어때? 떡밥을 사람들이 물면은 영화로 나오는 거고, 떡밥을 그냥 안 물고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땠냐? 그 떡밥에 물렸습니다. 등장인물한테 굉장히 이입이 됐어요. 아마 등장인물이 지금 현실적으로 겪는 고민, 이런 모먼트를 다시 히어로 영화물에서 제대로 잘 살려주면은 저는 아마 영화화 되면은 바로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정의하자면 히어로 드라마를 기대할 사람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블랙 코미디 또는 휴먼 드라마로 보면은 의외로 괜찮은 작품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볍게 30분짜리 드라마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마블 세계관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한 번쯤 추천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블 드라마 원더맨 리뷰 들었고요. 이렇게 영화 드라마 리뷰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조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